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9챕터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인데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부정적분에서의 적분에다가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힘들다. 부정적분이 말에서는 적분이라는 것과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 아예 다른 개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보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정의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거에 앞서서 한 가지 확실하게,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어떠한 하나의 다항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부정적분은 분명히 다항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다항식을 표현한 거야.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게 부정적분이야. 그러니까 부정적분 하면은 일단 얘는 개념 자체가 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 어떤 다항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자, 부정적분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서 하자는 게, 자, 이렇게 돼서 인티그랄이라는 기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티그랄 fx의 dx,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이러한 거를, 자, 이러한 형태가 있을 때 이러한 식은 요렇게 생긴 어떤 다항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놨고요. 이때의 전제는 뭐가 되냐면 라지 f'x가 fx가 되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인티그랄 3x 제곱의 d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x 세제곱이라는 식을 저러한 형태로 표현을 해 놓은 거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관계,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서, 즉 이러한 식의 형태를, 근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없어져. 저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x세제곱 플러스 1을 써놓은 건지, x세제곱 플러스 4를 써놓은 건지, x세제곱 플러스 1억을 써놓은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것은 얘를 미분해도 얘가 되고, 얘를 미분해도 얘가 되고, 얘를 미분해도 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따라서 인티그랄 3x 제곱의 dx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식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즉 정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x세제곱 플러스 c 요런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거창한 거 하는 게 아니야.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분과 관련이 없어요. 일말에 관련이 없습니다. 적분이라는 개념 자체랑은 아예 관련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어떠한 식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그리고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고요. 이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관계라는 거잖아. 맞죠? 얘를 미분하면, 자, 정확히 얘기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fx를, 자, 요 안에 들어있는 걸 적분하면 얘가 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자, 아직은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걸 지금 빨리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얼른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기해야 되지, 이게 지금 이해가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디 있어야 돼? 나사나 MIT 같은 데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서 뭔가가 이해가 된다면 거의 수학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논문 쓸 정도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이해가 되면. 왜냐면 나도 지금 이거 1도 이해 못 하거든. 이건 뭐니까? 정의니까.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의 정의니까. 그래서 fx를 적분하면은 얘가 되어지는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하나의 정의가 되며, 이때 fx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 이 친구를 부르는 이름은 p 적분. 자, p는 뭐야? 당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얘를 피미분 함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쟤를 피적분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x와 여기 들어있는 x는 같아야만 합니다. 이 문자는 둘이 같아야만 해요. 오케이? 그래서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두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요 x를 부르는 이름이 적분 변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적분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 요 기호는 인티그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인테그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왜 내가 인티그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편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인티그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이 맞을 거야 원래는. 스펠링 상으로도 그렇고 인티그랄로 읽을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나는 왜 그러는 거지? 왜 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 이 친구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기호가 아니야. 사실은 저 기호는 우리가 많이 본 기호야. 무슨 금화? 시그마. 그렇지. 이거는 시그마예요. 자, 시그마의 뜻이 뭐일까요? 시그마의 뜻은 뭐였죠? 시그마라는 것은? 시그마의 뜻은? 선생님 한 번도 시그마를 수열의 합이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고, 시그마를 수열의 합이라더니 아니면 뭐 이런저런 표현을 한 적이 없고요. 선생님은 시그마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표현했었죠. 개만이 더했어요? 아니면 개만이 모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그걸 개만이 모으면, 개만이 모아서 더하면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만이 모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fx라는 것은, 자,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얘도 관련은 없습니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좀 킹받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때 여기가 x축이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어떠한 임의의 x가 여기에 f라는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fx에 들어가게 되면 x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의 값이 무슨 x가 되죠? f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x가 나타내는 건 식의 값이잖아. 이 길이가 fx라고 주는 상황일 갭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세로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얘는 세로예요. 세로. 그러니까 저 fx라는 값은 세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세로. 이렇게. 아, 근데 그 지난번에 진짜 이거는 싫어한대요. 진짜인 줄 알았대요. 제가 이렇게 써서 그냥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어떤 애들이 아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진짜인 줄 알았대요. 저게. 세로가 이름이 주세요? 예, 저게 세로가 선생님 가로 세로 할 때 세로라고 한 건데 진짜 저게 세로가 진짜인 줄 알았대요. 이 세로라고 그냥 내가 그냥 진짜? 한글로 쓰기 싫어서 그냥 쓴 건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았대. 그래갖고 예, 아닙니다. 그냥 가로 세로 할 때 세로예요. 알겠어요? 예,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dx 본 적 있죠? dx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여기 하나하나 다 얘도 다 뭐가 있는 거냐면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그 의미를 다 알아야만 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dx 본 적 있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를 뭐 보는 것도 니네 드릴 거고 지금 듣고 있는 것도 니네 드리지만 뭔가를 니네한테 알고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웃어? 알고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웃음이 나와?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로 계속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금 하는 걸 하고 싶어. 근데 지금 하는 걸 하려면 과거 걸 알아야 돼. 근데 과거 거를 자꾸 모른대. 그러면은 미칠 것 같은 거지. 사람 돌아버릴 것 같은 거라니까. 나는 현재의 뭔가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냥 모르면 겨져. 그냥 그냥 이제 살지 마. 그냥 겨지는 게 나아.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어. 요 점을 내가 조금 뭐라고 해볼 거냐면 x라고 해볼 거예요. h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 여기는 그 x보다 조금 큰 x 플러스 h라고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의 길이를 우리는 h라고 줄 수 있고요. 여기의 함수값은 fx 플러스 h, 여기는 fx가 됩니다. 그때 저 곡선 위에 두 점을 잡아서 만들어낸 평균 변화율이라는 어떠한 직선이 지나갔을 때 저 직선의 평균 변화율은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될 테니까 세로의 길이는 f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x 빼기 아니고요. 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얘기가 h분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니까 비율은 분수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겠고 이때 극한값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 점이 곡선을 따라 누구한테 요 점에 한없이 가까워져 올 때의 상황. 즉 얘가 얘를 향해서 가는 그 점이 따라가는 얘를 향해서 가는 상황. 즉 x좌표가 얘를 향해 다가가는 상황. 즉 이 길이가 0을 향해 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즉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얘의 극한값을 봤을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f'x라고 하기로 하였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거는 너무 좀 돌고래 같고 침팬지 같고 이렇게 하면 중학생도 크게 뭐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자, 여기에서 결국은 이 가로의 길이라는 것은 x의 증가량이라고 볼 수 있고 x의 증분이라고 하여 여기 부분을 델타 x라고 줄 것이며 따라서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 x 플러스 델타 x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요. 따라서 h가 0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얘도
좀 상당히 뚱뚱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세로의 길이는 y의 증분이라고 하여 델타 y라고 해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f'x에 대한 얘기가 된다. 자, 여기까지 f'x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가 되고, 얘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어디까지나 xy 평면에서 정의가 되어진 거니까 y는 fx의 관계를 가지고 있겠지. 자, 이때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께서 이것도 조금 에바야 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국인이니까. 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에바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얘를 델타 x 오케이 dx 델타 y 오케이 dy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따라서 얘를 dy over dx 이렇게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얘를 dy over dx라고 이야기하기로 함이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로 d와 y가 곱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얘네가 곱의 형태가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곱의 형태는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곱하기의 형태가 아니고요. d over dx의 y가 되며 얘는 d over dx에, 자, 여기서 y라는 것은 y는 fx에서 정의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y 대신에 fx를 쓸 수 있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d over dx fx입니다. 그것이 f 프라임 x가 되는 관계였던 거죠. 자,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자,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fx를 미분하면이에요. 즉 d over dx의 fx는 f 프라임 x가 되어지는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얘를 읽을 때 fx를, 자, 얘의 이름은 뭐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입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아이씨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자, 이거 어쨌든 보면 얘가 다시입니다. fx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d over dx를 했더니 f 프라임 x가 된 거야. 얘는 fx를 미분한 함수잖아. 그러면 얘가 결과론적으로 fx를 미분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읽어줄 때 fx라는 함수를 어떤 문자에 대해서,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d over dx의 뜻이 미분했어요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거야. 즉 미분할 때 프라임이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미분의 프라임은 없어요. 니네 이 문돌이들은 침팬치라 이런 거라도 해줘야 조금 편해하니까 진짜 이거 100번 양보해서 그냥 프라임 갖다 붙여주는 거야. 니네한테 서비스 같은 거 하나에. 너무 어렵게 느낄까봐. 실제로 미분하는데 프라임에서, 자, fx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부하려면 fx 미분하면 d over dx fx, 이게 미분한 거야. 이게 미분한 식인 거야. fx 미분했는데 f 프라임 x가 어디 있어, 이상해. 아시겠어요? 그건 아니야. 알겠어? 자, 이게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했다니,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d over dy, y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얘기야, 식을. 오케이? 자, d over dt, t에 대해서 뭐하면? 미분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ft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d over dt 쓰면 끝인 거야. 이게 미분한 거야. 이거 자체로서 이미 미분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끌고 왔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 찾아 나가자. 필요한 거.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왜 왔냐? 물론 여기까지 도달조차 못할까봐 겁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일부러 다 끌고 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니네가 한 번이라도 해볼까 싶어서. 그냥 보고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되니까 이런 과정 자체를 모두 다 존중해 나가면서 무언가를 할까봐 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끌고 와봤는데, 우린 지금 DX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고서 유일하게 우리가 DX를 본 부분이 여기에요. 이거 설명할 때 우리가 DX에 대한 부분을 처음 봤고, 그죠? 그럼 여기 DX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맞죠? 그죠? 여기 과정수 있죠? 자, DX가 여기 최초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가 누구였습니까? 델타 X였죠? 델타 X가 여기 있습니다. 맞죠? 아까 델타 X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X의 증분이라 델타 X라 하겠고, Y의 증분이라 델타 Y라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델타 X가 X의 증분이었다면 DX도 X의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증분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얘기고요. 기하학적으로 보면 DX의 전신은 델타 X였고요. 델타 X의 포지션을 보니까 델타 X가 저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델타 X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델타 X는 가로. 그렇죠. 델타 X는 가로죠. 됐습니까? 오케이? 됨? 델타 X가 의미하는 건 가로입니다. 즉 DX가 의미하는 건 뭐다? 어떠한 가로를 의미하는 거다. X의 증분을 의미하기도 하며 가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DX 정체 뭐다? 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인티그랄. 지금 이 내용이요 안 나와요 아무데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다시 예를 한번 볼게요. 인티그랄 fx의 dx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그러면 실제로 얘와 관계는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얘네 둘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좋아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지? 우연? 필연? 뭐 그런 거예요. 네, 우연 아닌 필연? 필연적인 우연? 네, 필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fx, d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 근데 우리는 얘를 여기에 뭐가 있다? 곱하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아시겠어요? 네. 원래는 맞아 아니야? 아니야. fx 곱하기 dx 아니에요 저거. 곱하기 연결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아해서 붙어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곱하기를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보면 얘는 뭐였죠? 세로. 얘는 뭐였죠? 가로. 이렇게 됐었지, 그지? 여기 더 있어 보이잖아. 여기 되게 엄청 있어 보이지 않니? 이거? 뭐 더 하는 거 같고, 그지? 맞아? 아니야? 말고 그럼 꺼져. 자, 이거 보면 세로. 자, 그럼 세로 곱하기 가로를 우린 뭐라고 부르지? 아니지. 가로 곱하기 세로 뭐라고 불러? 아니,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어떻게 기울기니? 가로 곱하기 세로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넓이라고 부르지. 어떤 도형도 가로 곱하기 세로를 안 하는 넓이는 없어요. 단지 그 세로는 어떤 게 세로야? 밑면에, 그렇지. 높이가 밑면에 이렇게 밑변에 이렇게 수직이로 돼 있는 거를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세로. 맞지? 그치? 근데 그거를 삼각형에서 높이, 사다리꼴에서 높이라고 부를 뿐, 평사에서도 뭐라고 불렀을 뿐이야? 높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그쵸? 네. 그게 결국 높이라는 게 세로거든. 그럼 어떤 도형도 가로 곱하기 세로를 안 하는 것은 없어요. 마름모에서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을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잘 봐봐. 가로 세로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이렇게 크로스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는 뭐다? 넓이. 그죠? 자, 얘는 적분. 나누어서 뭐 한다? 쌓는다. 그지? 그럼 뭔가를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뭘 쌓든 똑같아. 뭐를 쌓아도 똑같아요. 이러한 종이가 있어요. 여기 종이 한 장을 더 쌓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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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한 장을 더 쌓아요 하다 보면, 그죠? 뭔 말인지 알아? 그럼 부피가 되겠지. 넓이를 쌓으니까, 면을 쌓으니까. 그지? 그걸 옆에서 봤어요. 누구는? 그 모습을. 종이 한 장을 쌓았어요. 그 위에 또 한 장을 쌓았어요. 그 위에 또 한 장을 쌓았어요. 또 한 장을 쌓았어요. 또 한 장을 쌓았어요. 또 한 장을 쌓았어요. 이러다 보면은 이게 뭐가 돼? 그렇죠. 쌓은 게 높이가 되죠. 맞죠? 그리고 얘는 선이 모여서 뭘 이루게 돼요? 면을 이루었죠. 맞습니까? 그죠? 쌓으면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는 얘기지. 평면에서는. 맞습니까? 공간에선 부피가 되겠지만 공간에선 부피가 되겠죠. 공간에선 쌓으면 부피가 돼요. 근데 평면상에서는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아, 넓이. 적분. 적분은 뭐다? 넓이를 의미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뭐 기가 막힌 빌드업입니다. 네. 제가 막 지어내는 빌드업이에요. 알겠어요? 네. 네, 전혀 오피셜하지 않고 선생님 제가 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적분이라는 그냥 선생님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그냥. 네, 나름대로 해석. 뭐 팩트가 대다수고요. 아시겠죠? 네, 팩트가 대다수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네, 오피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떠한 넓이를 의미하고 자, 부정적분에 대해서 성질하고 적분법하고 그런 것 좀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티그랄 만약에 k에 dx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얘는 적분 변수가 x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냐면 누구를 미분해서 얘가 되었을까에 대한 얘기니까 분명히 kx 이런 식으로 써졌을 거고요. 그때 플러스 c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인티그랄 2에 d 세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를 미분해서 얘가 됐을까? 근데 얘가 적분 변수가 지금 세타로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식은 2세타 플러스 c 이렇게 된 식을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이 되겠고요. 따라서 인티그랄 x의 n승의 dx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어떤 식을 미분해서 얘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미분할 때 우리는 지수를 하나 줄였단 말이지. 다시 x의 세제곱이었다면 얘를 미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저 3을 그대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저 3에서 하나를 빼서 2를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거꾸로 가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된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를 빼서 얘가 된 거기 때문에 거꾸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을 없애야 돼요. 그럼 이 더한 것으로 얘를 나눠줘야 되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나눠줘야 되니까 얘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황을 써보게 되면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그러면 얘가 차수가 하나가 높을 것이고요. 그래야 미분하면서 얘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1이 돼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그대로 앞으로 내려오고 얘랑 사라지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를 줄이게 되면 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플러스 c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지금 적분하면이라고 표현을 자꾸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를 적분하면 네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식과 이 식은 둘이 같은 식이에요.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 같은 식이고요. 좀 특별히 이 친구와의 관계가 얘와 얘가 갖고 있는 관계가 미분 적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미분한 것이 여기 들어가 있을 뿐 얘를 적분한 것이 여기에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는 피적분함수라고 명시를 해줬었고요. 피적분함수란 건 적분을 당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얘가 적분을 당하면 얘가 되어진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얘를 인티그랄 x n승의 dx를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n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분하면의 뜻은 없어요.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여기에 있는 함수와 함수 사이의 식과 식 사이의 관계가 적분과 미분이라는 관계 속에 놓여져 있을 뿐 전혀 그런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티그랄 x의 4제곱의 dx라는 식을 우리가 쓸 때 얘는 5분의 1에 x의 5승의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식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가 존재하진 않음. 인티그랄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의 dx 자 이렇게 잡혀있는 식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얘는 2분의 4분의 2의 x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5의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거 약분해서 2분의 1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함수를 미분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성함수의 상황도 우리가 적분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f0gx 얘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건미분 f'의 gx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걸 미분해서 곱해주는 과정, 즉 건미분과 속미분의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인티그랄 f 프라임 ax 플러스 b의 dx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얘는 자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관계가 원래 이런 관계였죠. 자 여기서 f 프라임 자 인티그랄 f 프라임 x의 dx는 fx 플러스 c라는 식과 같은 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적분한 식이니까 당연히 fx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겉에 있는 걸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서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붙으면 겉에 있는 게 적분이 된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얘가 합성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야 돼서 얘를 미분해서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a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미분하면 a죠. 그 a의 역수는 a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한 거에 역수를 곱해주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그랄 2x 플러스 1의 4승의 dx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겉에 있는 통째를 적분할 거예요. 얘 내버려 두고 얘가 4였으니까 여기가 5분의 1에 5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게 겉적분 자 플러스 2 붙고요. 그 다음 속적분입니다. 얘를 미분한 다음에 역수 취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합성함수를 우리가 적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티그랄에 대한 이 성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서 인티그랄과 같은 기호가 있는데 그거는 시그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티그랄 예를 들어서 k배의 함수 이거 똑같아요. 성질이 k의 fx dx 이렇게 잡혀 있으면 k는 자 적분 변수가 지금 누구냐면 x로 잡혀 있습니다. x로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k는 상수 취급을 받아서 얘는 k배의 인티그랄 fx의 dx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티그랄 x의 ft d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x는 상수 취급을 받게 되겠고 따라서 얘는 x배의 인티그랄 ft dt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티그랄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dx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얘는 인티그랄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티그랄 gx의 dx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시그마 성질처럼 똑같이 인티그랄 fx 곱하기 gx의 dx 라던가 또는 인티그랄 fx 분의 gx의 dx라는 것들을 인티그랄 fx 자 인티그랄 fx dx 곱하기 인티그랄 gx의 dx라고 쓸 수 없음이었고요. 시그마도 곱하기는 일반항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게 불가능했고 똑같이 해도 인티그랄 gx의 dx 오버 인티그랄 fx의 dx라고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랑 똑같이 이러한 성질들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었고 아주 간단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티그랄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9-1번의 상황. 이 상황은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아예 혼동할 가치 자체가 없을 만큼 완벽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인티그랄 예를 들어서 fx의 d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f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는데 이때 단 전제가 뭐냐면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입니다.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fx가 되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면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fx의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부르겠다라는 관계였고요. 여기에서요. 그러면 이 상황을 분명히 좌변과 우변은 적분이란 게 없어요. 여기에선 적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그냥 오른쪽과 왼쪽은 같은 식인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썼을 뿐이야. 예를 들어서 동생이 집에 한 마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동생이 중딩인데 좀 깝쳐. 그래서 E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X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을 때 이걸 보면 좀 깝치는 동생은 얘를 보면서 뭐야 이런 거 하는 거 쉽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인티그랄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야. 어떻게 써놓게 되냐면 EX에 DX 이렇게 써놓으면 굉장히 무언가가 있어 보인다. 분명히 이 식과 이 식은 완벽히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략적으로 비슷한 식인데 이걸 보면은 우리 형제께서 뭔가를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는 좀 고딩스럽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냐면 좀 간지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는 거죠. 썼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간지나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황을 그냥 이렇게 간지나게 표현했다 라고 보면은 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만큼 차라리
그렇게 진짜 얼토당토 않은 이유죠. 진짜 간지나게 쓰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가오 때문에 저렇게 고등학생의 가오가 있으니까 저렇게 썼겠어요. 그거는 분명히 아닐 것이지만 심지어 차라리 그냥 가오 때문에 썼다라고 해도 괜찮다고. 그래야 안 헷갈리는 거야. 저거 계속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좌변과 우변은 똑같은 식이고요. 이래서 양변을 미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하면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지.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좌변을 미분할 거예요. x에 대해서 인티그랄 fx의 dx를 미분할 거예요. 자, 얘 미분할 줄 모릅니다. 근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 오버 dx 이렇게 하면 이게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누군지는 모르겠지. 그런데 좌변과 우변이 똑같았단 말이야. 그럼 우변도 미분해 볼게요.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상수 c는 날아가고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는데 이런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거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fx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분을 했으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짐,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 식의 두 식에 대한 상관관계 자체가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티그랄 f 프라임 x의 dx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얘는 fx 플러스 c가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너를 미분해야 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얘를 양변을 미분해 보겠다고. 여기서의 관계는 fx가 f 프라임 x가 되는 관계 아닙니까? fx를 미분하면 저게 관계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미분해 줘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d 오버 dx의 인티그랄 f 프라임 x라면 x의 dx라면 얘는 f 프라임 x가 되는 이러한 관계에 놓여져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는 단지 이거를 미분한 거예요. 양변을 미분한 겁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근데 얘 미분할 줄 우리 모른다고. 근데 미분하고 보니까 얘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결과론입니다. 결과론. 얘를 미분하고 나니까 얘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라는 거지. 이거를 미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미분해 봤더니 얘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양변을 미분해 봤더니 얘를 미분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지더라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자, 다시 이 상황이 이거예요. 지금 말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냥 그 사실 그대로만 그냥 명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것과 완전히 별개로 인티그랄 f 프라임 x의 dx였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fx 플러스 c가 사실이라고. 근데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야. 여기다가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그 어떤 짓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얘는 이 식과 이 식이 양변이 같으니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식에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 얘가 누구지? 라고 했더니 얘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fx를. 자, 프라임이라는 미분은 없어요. 더군다나 이과한테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d 오버 dx가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고요, y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고요, z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고요. 각기 다 다른 문자로 미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f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게 잽니다.
도함수니까요. 미분하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볼까? 인티그랄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적분한 적 없고 미분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미분 안 했어요. 미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얘를 바꾼 거예요. 생긴 걸 바꾼 거지. 똑같이 생긴 걸로 다시 가져온 거야. 여기에 dx 이렇게 되면 얘가 fx 플러스 c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양변 미분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집착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생깁니다. d 오버 dx가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라는 얘기인데 d 오버 dx가 앞에 있고 밖에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냥 아예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란 얘기지 d 오버 dx가 안에 있을 때 얘는 밖에 있고 얘는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두 상황은 헷갈릴 가치조차 없고 다른 얘기예요. 그냥 얘는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양변 미분한 거고 얘는 그냥 다시 쓴 거잖아. 그냥 얘의 존재 자체를 좀 멋있게 다시 쓴 거일 뿐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x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냥 x 세제곱이 되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랑은 지금 차이가 있어요. 자, 둘의 차이가 지금 둘을 비교할 문제가 아닌데 우리 어린이들은 비교를 하니까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둘은 아예 다른 얘기인데 왜 얘를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d 오버 dx가 앞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c가 안 붙고요. 안에 있으면 c가 붙잖아요.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뭐가 안에 있고 밖에 있어요. 왜 자꾸 안에 있고 밖에 있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d 오버 dx는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겠어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자꾸 안에 있고 밖에 있고 c가 붙고 안 붙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는 밖에 있으니까 c가 안 붙고요. 얘는 안에 있으니까 c가 붙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절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저 식을 미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시면은 끝까지 머릿속에 완벽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9-1번에 쟤를 좀 진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9-1번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인티그랄 x 세제곱의 dx는 어떤 식일까를 생각을 해보자. 어떤 식이냐면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c라는 식입니다. 얘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할래요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좌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변 역시 그렇게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좌변을 d 오버 dx 이렇게 미분하면 우변도 d 오버 dx 미분하겠어요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d 오버 dx의 인티그랄 x 세제곱의 d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 미분하게 되면은 x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인티그랄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했네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죠. 그거에 dx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럼 이 식은 누구니? 라는 건데 x 세제곱 플러스 c를 미분해야 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어요. 자, 기본 문제 9-2번입니다.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해주세요 했는데 다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야. 그냥 곱셈 공식이니까 그냥 이거 다 그냥 외워져 있는 걸로 그냥 다씩 정리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로 전개 못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보시게 되면 인티그랄 y 플러스 1에 y 세제곱의 dy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식끼리 더해주면 되죠. 그럼 y 세제곱 플러스 1에 dy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얘는 약분 가능하죠. 역시나 곱셈 공식입니다. x y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dy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이 식은 3분의 1 y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9-3번입니다. f'x가 제고요. f1이 3인 함수 fx. 자, fx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뭘 미분하면 얘가 됐을까라는 거니까 얘를 적분한 식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적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 집어넣으면 3 나온대요. 그래서 1 대입해 봤더니 1 빼기 2 더하기 2 더하기 c가 3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따라서 c의 값이 2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fx는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얘의 부정적분 중에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부정적분을 한번 구해 볼게요. 얘를 적분하면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입니다. 근데 0일 때 1 나온대요. 그럼 c가 1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1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일 때 2래요. 그럼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는데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1이 2가 나와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정적분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것은 미분한 것에 x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f'x가 몇 x라고 한 거냐면 2x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1,0을 지나니까 1 대입하면 0 나온대.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9-4번입니다. fx의 도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얘의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은 포물선입니다. f'x를 한번 써볼게요. f'x는 근이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따라서 근데 최고차 한계수는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kx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2입니다. 그래서 2kx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k는 0 이렇게 해줘야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지겠죠. 얘가 f'x였고요. 그 다음에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fx는 3분의 1 kx의 세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k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0 대입하면 2 나온다 그랬어요. 0 대입해서 2 나와야 되니까 이 c가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극대값이 7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함수의 극대값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여기가 극대값이 되죠. 즉 마이너스 1 대입하면 7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7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k 마이너스 k 플러스 3k 플러스 2가 7이 되어야 함,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은 3분의 5k가 5가 되어지니까 k가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가 3이니까 fx가 정리가 됐죠. 따라서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가 됩니다. 극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극소값은 3에서 발생을 하죠. 여기다 3 대입하면 극소값이 나오게 되겠고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2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9-5번입니다. 다음 함수 fx, gx가 이렇게 된대요. 자, 지금 이 식은 작성이 돼 있을 뿐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작성만 돼 있는 거고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자, 직접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얘를 미분했더니 2가 나왔어요, 이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해보자. 미분했더니 2가 나왔어요, 이거예요. 그럼 미분하면 f'x 플러스 g'x가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냐면 2가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를 미분했더니 얘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의미가 없겠다. 그냥 이렇게 하자.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될까를 생각해보자. 그럼 이 식은 2x 플러스 c였겠죠. 얘를 미분하면 2가 됩니다. 얘를 미분해서 2x가 됐죠. 그럼 이 식은 뭐가 될까를 생각해보면 x제곱 플러스 c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나오는데
fx 플러스 gx가 2x 플러스 c고요.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가 x제곱 플러스 c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c라는 존재, 적분상수 이 c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흔히 여기 c에다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얘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문자예요. 그러니까 매너상 붙여주는 문자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럼 심지어 어떤 식이냐면 얘랑 둘이 더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상수 문자랑 달라요. 미정계수와 다른 친구야. 얘랑 둘이 더했다? 그러면 2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뒤에 숫자가 뭐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저건 2c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c 더하기 c는 2c 아닌가요? 2c든 3c든 4c든 c든 상관이 없는 거야. 어차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아무 의미 없는 숫자. 무의미한 숫자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얘가 2c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아무 의미 자체가 없으니까 꼭 그것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와도 똑같아.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얘를 갖다가 그래도 여기 C랑 여기 C는 다르니까 C1 얘를 C2 그 다음에 이 둘이 더했다 치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그냥 이렇게 써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아무 의미 없는 숫자야. 숫자 뭐가 있든 간에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야. 어차피 미분하면 사라질 놈들인데. 어차피 숫자라는 건 미분하면 사라질 놈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 자체가 없다. 심지어 이렇게 써도 괜찮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D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뭔가가 있다 정도만 표현을 할 뿐. 왜? 너 미분하면 어차피 너 사라져. 상수는 어차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둘이 더해서 이렇게 됐고 둘이 곱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한 식이 x-1 다른 한 식이 x 플러스 1일 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더해서 곱해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곱해서 2차니까 자 곱해서 2차니까 fx도 1차 gx도 1차야. 근데 1차항 없이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얘는 합차꼴이었다는 얘기야. x 그리고 둘이 더해서 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1 얘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둘이 곱하면 이런 모습이 되고 더하면 이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근데 fx가 얘인지 fx가 얘고 gx가 얘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fx고 0 대입해서 1 나오는 게 gx야 라고 줬죠. 그럼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이 친구 1 나오는 건 이 친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x냐면 fx 얘가 무슨 x냐면 gx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 이 c1은 0이 되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되어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fx 곱하기 g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둘이 더한 함수는 2x가 되겠고요. 각각을 구해라 했으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이고 얘는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연습 문제 9-4번입니다. y는 fx에 대해서 x증분 델타 x와 y증분 델타 y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자, 우리는 델타 x와 델타 y에 대해서 아는 게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간에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구조가 편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옛날 내용 중에서 fb 마이너스 fa가 b-a보다 작을 때 다음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런 게 나와 있다라면 우리는 f 빼기 f의 구조니까 b-a분의 fb-fa가 돼야지 평균 변화율이 되니까 양변을 b-a로 나눴다 이렇게 해서 평균 변화율이 1보다 크냐 작냐 즉 이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냐를 우리가 판단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똑같이 이것도 형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양변을 내가 델타 x로 나눠 본다면 얘는 델타 x분의 델타 y는 x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의 델타 x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극한을 우린 구할 수 있죠. 얘에 대한 극한을 구하게 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에 있는 것도 그렇게 구해야 되겠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상황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dy 오버 그 라이프니치라는 수학자께서 얘를 dy 오버 dx 이렇게 쓰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y가 fx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y 대신에 fx를 쓸 수 있으니 이 친구는 d 오버 dx의 fx가 되어지겠고, 이렇게 되어지겠고, 얘가 이렇게 변화하겠고, 그거는 얘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자, 그래서 얘는 fx를 미분하면 x 플러스 1이 됐다, 이런 얘기죠. 즉 f 프라임 x가 x 플러스 1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fx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였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런데 0 대입하면 2 나와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c가 2라고 볼 수 있겠다. 이때 2를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6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연습문제 9-10번입니다. 9-10, 여기 부정적분 파트 마지막 연습문제인데요. 자, 이거 많이 봤던 형태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x에 0 대입하고 y에 0 대입한다. 그래서 f0은 2f0 이렇게 되어지겠고, 따라서 f0은 0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y에다가 내가 h를 대입을 할 건데, 일단은 f'x를 쓴다, 이런 얘기였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어지겠고, 이때 y에다가 h 대입하고 이 항에서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 친구 이 항에 썼죠. 그래서 빼기 는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야. 그래서 fh 플러스 여기도 h 대입해야죠. 3xh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이식 분리해주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의 h 플러스 h분의 3xh 약분되죠. 그러니까 얘는 3x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f' 0이었습니다. 따라서 f'x는 3x 플러스 f'0이 되어짐. 근데 f'0을 얼마라고 줬냐면 1이라고 줬음. 그래서 얘가 f'x가 3x 플러스 1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fx를 구할 수 있죠. f의 x는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될 텐데요.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f0은 0이다 라고 줬으니까 이 c의 값이 0이 되어집니다. 얘는 사라지겠고요. 여기다 2 대입한 거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8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자, 이번 챕터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습문제 9-5번인데요. fx의 부정적분을 얘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해달래. 그러면 양변을 내가 뭐 해볼 수 있냐면 미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fx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양변 미분하면 fx는, 자, 요거 미분해야 돼요. 고배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날라가고 뒤에 거 내버려 두고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18x의 제곱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사라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습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얘랑 사라지겠죠. fx 사라지고요. 따라서 f'x는 18x의 제곱에 x-1에 플러스 6x 세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양변 x로 나눌 수 있겠죠. f'x는 18x의 x-1에 플러스 6x의 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f1은 0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부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f1은 0이라고 줬고, 그
그때 f0의 값. 그럼 얘를 그냥 정리를 해야겠네. 얘는 18x제곱에서 24x제곱 마이너스 18x가 되겠죠. 이게 f'x입니다. 그럼 fx를 추론해 볼 수 있죠. fx는 8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c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0 나온대. 그러니까는 c가 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함수 fx는 8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이때 f0의 값을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1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정적분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이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정적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적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깐 간단하게 배워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메인 테마가 되어지겠죠. 여기는 이제 다음 챕터부터를 이제 진행하기 위한 기초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성실히 해주시고요. 여기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